왜 평범한 사람들은 선동에 넘어갈까?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군은 해산됐다. 수백만의 군인은 제복과 훈장만 단채 일자리 없이 거리로 나왔고 전쟁 부상자들은 역과 광장에서 빵을 구걸했다. 국가는 연금도 보상도 주지 못했다.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화폐를 찍어냈다. 빵을 사려면 지폐를 수레에 실어야 했고 가격표는 줄을 서는 동안 바뀌었다. 월급은 하루를 버티지 못했고 저축은 며칠 만에 사라졌다. 집에서는 가구가 팔려나갔고 난로에는 석탄 대신 지폐가 들어갔다. 군복과 넥타이는 신분을 보장해주지 못했고 모두가 같은 실업자의 얼굴로 거리에서 취급됐다. 경제적 몰락과 모욕감 속에서 무너진 자부심을 건드린 이름이 있었다. 히틀러였다. 너희가 무능한 게 아니다. 게르만 민족은 위대하다. 독일은 배신당했다. 책임은 내부의 적에게 있다. 전쟁에 참전했던 히틀러는 패전 직후 미넨에 남아 정치 모임을 감시했다. 1919년 그는 독일 노동자당의 맥주홀 모임에서 즉흥 발언으로 베르사유 조약과 패배를 비난했고 청중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는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정치보다 말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히틀러의 연설은 짧고 단순했다. 패배, 배신, 굴욕 같은 단어를 던졌고 반응이 오면 같은 말을 더 크게 반복했다. 연설은 주로 해질 무렵에 열렸다. 노동이 끝난 뒤 피로와 분노가 쌓인 시간, 어둠과 횃불, 조명은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웠다.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판단이 흐려졌고 감정은 더 쉽게 증폭됐다. 군중 심리와 감정 동원, 저녁 집회와 상징 조명의 활용은 히틀러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체계화해 정치 권력으로 연결한 최초의 정치인 중 하나가 히틀러였다. 그리고 이 선동은 실제로 성공했다. 연설은 맥주홀에서 시작해 대형 집회로 커졌고 사람들은 설득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모였다. 히틀러는 연설로 당을 장악했다. 구호와 깃발을 통일하고 집회를 반복해 사람을 묶었다. 비판은 설득이 아니라 배신이 됐다. 1921년 당대표가 된 이후 그는 정교한 정책보다 연설로 권력을 장악했다. 실업자는 빵을, 퇴역 군인은 명예를 약속받았고 중산층은 질서를 기대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의 돌격대는 거리에서 반대파를 때렸고 폭력은 처벌되지 않았다. 1923년 히틀러는 위넨에서 무장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뒤 그는 배웠다. 총이 아니라 제도로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 대공황이 오자 표는 폭발했다. 1933년 총리, 비상권 장악, 야당 해산. 1934년 경쟁자 제거, 군의 충성. 권력은 한 사람에게 모였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될수록 실패와 불만은 모두 그에게 향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그는 비판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고자 했다. 전쟁은 그 역할에 가장 적합했다. 전쟁은 내부의 불만을 애국으로 흡수했고 반대 의견을 배신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상통치는 독재를 정당화했다. 그래서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됐다. 전쟁의 명분은 단순했다. 베르사유를 찍고 독일인을 보호하며 민족을 살린다는 것이었다. 라일란트, 오스트리아, 체코. 국경은 협상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선이 됐다. 전쟁의 목적은 더 노골적이었다. 유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는 것. 게르만 민족은 주인으로, 다른 민족은 제거 대상으로 규정됐다. 전쟁은 정복이 아니라 선별 작업이었다. 히틀러는 기존의 우생학과 인종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제도화했다.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는 기준이 말에서 법으로, 법에서 행정으로 옮겨갔다. 전쟁의 목적은 영토가 아니라 인구의 재편으로 설명됐다. 반대는 토론이 아니었다. 의문을 제기하면 즉시적이 됐다. 비판자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언론에서 지워졌으며 거리에서 감시받았다.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복종의 증거가 됐다. 점령지에서는 이 기준이 곧바로 실행됐다. 명단 작성, 총살, 개토, 수용소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됐다. 명령은 문서로 내려왔고 현장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했다. 가해자의 다수는 광신자가 아니었다. 경찰은 체포를, 서기는 명단을, 철도 직원은 수송을, 병사는 경비를 맡았다. 살인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역할이 분리된 업무가 됐다. 그 결과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됐다. 다른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포함하면 1100만 명 이상이 나치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살은 충동이 아니라 체계의 결과였다. 전쟁은 빠르게 확장됐다. 독일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 저지대 국가들을 점령했고 북아프리카와 발칸반도, 동유럽까지 전선을 넓혔다. 1942년 무렵 나치 독일은 유럽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 그러나 확장은 곧 과부하가 됐다. 전쟁은 두 전선에서 무너졌다. 동부에서는 소련의 반격이 시작됐고 서부에서는 미국이 참전했다. 1945년 베를린이 함락됐다. 히틀러는 자살했고 나치는 패전했다. 남은 사실은 분명하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선동은 힘을 얻고 그 힘은 쉽게 광기로 변한다. 우생학은 그 광기 속에서 사람을 분류했고 그 잔인함은 제도가 됐다. 이런 조건이 다시 갖춰진다면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선동은 끝난 역사가 아니다. 이 채널은 그 작동 방식을 계속 분석한다.